안녕하십니까,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 기아차 이 두 기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현대차랑 기아차를 바라볼 때 그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의 모멘텀으로 인한 성장성을 바라봤다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관점이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기사처럼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새롭게 편입하셔서 오신 분들한테도 그냥 막연하게 애플카와 함께 이슈를 묶어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한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플은 현대차와 기아차와 협업을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중단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애플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23만원 부근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당연히 이렇게 갭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겠죠. 그 흐름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보를 보여주다가 애플이 애플카 협업을 현대차와 기아차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자, 2월 8일입니다. 그 주말 2월 8일이 월요일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개파락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따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플 이슈로 인해서 그냥 막연하게 애플 이슈로만 보고 들어왔던 분들이 중단된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우려감에 지레 겁먹고 나갔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차라는 기업을 확인할 때 오로지 이슈만이 아닌 모멘텀을 비롯해서 기본적 분석 토대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합니다. 그쵸? 회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 줍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냐, 뭐 현대차, 기아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분석을 토대로 바탕으로 매매를 하고 뛰어드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슈로 인해서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슈로 가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애플 이슈로 갭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단되고 나서도 다시 회복해서 하루 만에 다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굳이 애플을 업고 아니면 애플 등에 업혀서 어떤 부분의 값과 을을 따져가면서 가야 되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애플이 왜 현대차, 기아차 선택 이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은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조건을 기반으로 그 기업들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 두 번째 대량 생산 가능 업체, 세 번째 검증된 자동차 조립 능력이 가능한 기업. 자, 그 기업들은 자, 폭스바겐, GM, 현대차, 르노그룹,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있는데, 자, 이렇게 5개 기업 안에 우리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5개 기업 안에 자, 현대차가 들어갔다. 자,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현대차와 협업을 하려고 했다. 그쵸? 왜냐?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있죠? eGMP. eGMP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아이오닉 5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2040년도까지 전기차 시장에 비중을 늘려가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쵸? 지금은 어쨌든 중단됐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 전기 전용차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가능 업체, 검증된 자동차 조립 능력 부분에서 우리 현대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졌다. 그쵸?
그렇게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 기업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타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아니면 협업이 진행이 되다가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슈만 나왔을 뿐이고 어느 정도의 계약 단계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결렬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 자, 보세요. 생산 설비를 갖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연이어 협력설이 언급됐지만 줄줄이 결렬. 그렇다면 현대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자, 애초에 기사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애플과 협업 이슈를 기자들이 알았고 이슈화가 돼서 거기에 비밀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계약이 결렬됐다, 애플 쪽에서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현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5명이 있어요. 근데 그 5명이 다 저하고 이제 절교를 하겠다네요. 손절을 하겠대요. 이제 주식 용어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잘못됐을까요? 제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친구들은 저에게 말해줬지만 고치지 않아서 친구들이 저를 떠난 걸까요? 자, 똑같습니다. 왜 애플은 큰 기업이지만 그래서 협력설이 계속 돌았지만 다 결렬되겠습니까?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쵸? 자, 보시면은 애플의 하청업체로 인식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죠. 왜? 현대, 기아만 놓고 봐도 세계적으로 인프라 점점 널려가고 있고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의 하청? 애플이 현대를 품기에는 현대라는 브랜드가 가치가 거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의 을의 위치에 있거나 뭐 하청이라는 위치에 있을 바에 이 결렬됐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겠고, 간단하게 현대차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19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100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죠. 21년, 22년 110조 원, 120조 원까지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영역, 우리가 전기차로만 놓고 봤을 때 2040년도까지 현대차는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컨센 기준에서는 지금 22년까지 나와 있지만 우리는 23년, 24년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있나요? 아니죠. 수소, UAM, 모빌리티 사업, 로보택시 정말 많죠, 여러분들. 이미 그런 세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리포트나 다른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드렸을 때는 이것도 뻔한 내용이네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19년도 대비해서 2배 가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3조 원대에서 22년 컨센 기준 7조 원대입니다. 어쨌든 20년, 21년, 22년은 컨센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부정적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동이 될 거다? 보다는 플러스 알파 영역으로서 우리가 더 힘찬 발걸음을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2배 가량 크게 도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자, 만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PER 같은 경우에도 39배에서 10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BPS 같은 경우에도 26만원대에서 19년 대비 22년 30만원대까지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현대차라는 기업이 기업 펀더멘털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그쵸? 자, 그러면서 기아차도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볼게요. 자, 기아차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년도에 58조, 22년 컨센 기준 71조까지 상승합니다. 여러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원대에서 5조 원대까지 2배 이상 상승하죠. 물론 애플과 이슈가 돼서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기아차를 만들고 애플, 현대, 기아 이렇게 묶어서 나오면 좋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슈가 없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단은 간다는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아쉬운 건 맞습니다. 아쉬운 건 맞는데 팩트는 뭐다? 현대차, 기아차 매출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자, 2배 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EPS 주당 순이익도 4,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PR 같은 경우에도 25배에서 7배까지 내려가고,
BPS 72,000원에서 93,000원대까지 상승. 이렇게만 놓고 봐도 우리는 현대차, 기아차라는 기업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모멘텀이나 그 재료들로 매출을 내면서 몸집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재무제표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eGMP를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에 현대차만 뛰어듭니까? 아니죠. 기아차도 뛰어들죠. 그렇기에 올 한 해 현대, 기아차 둘 다 정말 중요한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다. 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25년 전기차 23종 100만 대를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를 비롯해 우리는 2040년도까지 내다보고 있다. 전기차 시장으로만. 그쵸? 그러면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7 차례대로 나와주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전용 전기차 출시하죠. 그렇게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대, 기아 자체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게 플랫폼 경쟁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곧 선보일 아이오닉부터 시작해서 입지를 점점 다져나간다면은 굳이 그 이슈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이미 이 부근까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쵸? 모든 부분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지만 이슈 때문에 조금 빨리 왔을 뿐이다. 조금 빨리 왔을 뿐이지만 어떻게? 협상 중단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다시 회복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고 끄떡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갭상승 보여주면서 어쨌든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한 뒤에 자, 그 중단 이슈 나오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바로 나와줬죠. 하지만 이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85,000원 부근을 지지하려는 모습 나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만큼 결국에 기아차, 현대차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모멘텀이나 앞으로의 입지를, 인프라 영역 확장까지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대차, 기아차 주가 분석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종료에 앞서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이 개설되었는데 그 부분 조금 언급드리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정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카톡만 할 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리딩방이기 때문에 실시간 추천주를 비롯해서 속보 당연히 중요하죠. 속보 기사가 나면서 어느 정도의 흔들리거나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카데미까지 얘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방이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로지 수익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면은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제가 어느 정도의 뿌듯함을 비롯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처럼 재무, 실적, 모멘텀, 수급, 성장성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리딩해드리고 추천주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박수를 칠 때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쿵짝이 맞아야지 박수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올 한 해 계속해서 박수 치는 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가입 문의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바로 무료 리딩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주가 전망을 비롯해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개설되었다는 소식까지 이번 영상으로 언급드렸습니다. 단 하나라도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형이었습니다.